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었죠. 네, 여기 개념 37번이랑 38번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34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은 함수 fx가 3차 함수로 나와 있는데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3차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그래프 개형은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 그 다음엔 예, 마지막으로는 예.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생긴 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는 극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이 녀석의 3차 함수의 도함수, 즉 2차 함수 f'x가 있죠. 네, 그 녀석이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x축이랑 2개의 점에서 만나야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점이 2개가 있으려면 f'x는 0이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됐을 때 그때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만 해요. 저 2차 방정식이. 자, 그럼 2차 방정식 한정으로 실근, 허근을 빠르게 판정하는 방법이 바로 판별식이었죠.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실근 2개를 갖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f'x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프라임 값을 구하시면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는 0이다가 되겠고요. 판별식 적용하셔가지고 짝수 판별식 하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9a 그게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그리고 a 마이너스 9 그게 0보다 커야 하니까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9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곧 이어서 135번도 보겠습니다. 135번에 fx가 이번엔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도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거나 혹은 아예 만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 즉 f'x는 0이다 라고 이 두 함수를 y는 0과 x축을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 적용하시게 되면요, 우선은 요거 식부터 만듭시다. 프라임 값은 0이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요거는 0이다 라고 식 세워놨을 때요, 요거 판별식 해보시게 되면요, 짝수 판별식으로 또 합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 나오게 되겠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 인수분해가 4랑 마이너스 2 해보시게 되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0 이하가 된다. 그러면 요건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네, 요게 두 번째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는 136번 보도록 할게요. 136번과 137번은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136번은 조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데요, 그와 반면에 137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더 많이 있다. 자,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36번입니다. 함수 fx는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극대값을 갖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서요, 극대값도 같고 극소값도 같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극대, 요 지점에서 극소, 이게 돼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두시면 될 텐데, 현재 첫 번째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극대값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알파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베타, 자 극소값을 갖는 곳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단 베타가 크고 그리고 1보단 작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실제로는 문제 풀 때는 어떤 걸 주로 활용해야 되느냐, 자, 바로 fx의 도함수 f'x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도함수는 우선 2차 함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대극소를 갖게 되니까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곳이 이때가 이제 극대, 여기가 극소일 텐데 우선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파보다는 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타일 때는 여기 베타보다는 1이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긴 할 텐데 솔직히 제가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위치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어디 있든지 간에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자, 그건 뭐냐, 마이너스 1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어디 있든지 간에 프라임 값은 항상 음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 치더라도 그때 프라임 값은 음수입니다. 여기 있다 치더라도 음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유일한 건 마이너스 1일 때의 프라임 값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번에도 자 1이란 녀석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그 1이 정확하게 어디 있을진 모를지라도 자 항상 그 오른쪽에서 생각해보면 1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때의 프라임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사용해야 될 것은 f'1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될 것이다. 자, 요거 두 가지 조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써보시게 되면요. 자, f' 값을 먼저 좀 함수를 만들어 놔야겠죠. 자, f'x라는 녀석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1은 3-2a 플러스 3, 즉 6-2a가 될 텐데 자, 얘는 0보다 작아야 하므로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범위 하나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번엔 f'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3, 즉 6 플러스 2a가 될 텐데요. 자, 요게 또 0보다 이번에는 클 겁니다. 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요.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a는 3보다도 커야 되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될 때는 결국 둘 중에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결과 최종적으로는 3보다 크기만 하면 될 것이다. 3보다 크면 알아서 마이너스 3보다 당연히 큰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a는 3보다 크다. 다음에 137번입니다. 137번에는 이번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fx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함수. 자,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기로는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f'x를 그려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둔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2가 알파의 왼쪽 그리고 1이 베타의 오른쪽으로 두면 딱 그 극대랑 극소인 지점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건을 세울 때 선생님 f'-2는 자 어디 있든지 간에 알파보다 왼쪽이니까요 항상 함수값이 프라임 값이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프라임 값이 0보다 클 겁니다.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왜 틀리냐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런 딴지를 걸 수도 있죠.
자, 요 조건만 만족하는 게 꼭 요런 그림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네. 자,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2랑 1일 때 0보다 크면 된다고? 그럼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나 1일 때나 네, 항상 0보다 크잖아.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f 프라임이 x축이랑 이렇게 안 만나버리면 네, fx 자체가 극값이 없어버려요. 극대 혹은 극소가 없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f 프라임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이기 때문에 이 조건만 있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f 프라임 x랑 x축이랑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즉 교점이 2개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되시겠죠? 이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 그럼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겠군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왜 그러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f 프라임이 그래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양수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자, 근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일 때도 양수인 건 맞잖아. 자, 근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예. 자, 1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또 말로 해야 되느냐? 1 보고 그냥 야 저기로 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얘가 도함수가 2차 함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네. fx는 항상 여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대칭이 되는 대칭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칭축을 내가 만약에 x는 p라고 두게 된다고 하면 이 p보다 마이너스 2는 왼쪽일 겁니다. 네, 작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칭축보다는 더 크겠죠. 1이 p보다는 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축을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3번 우선 여러분 대칭축을 좌표를 찾으신 다음에 자, 그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요 얘기까지 딱 해주시면은 네, 더 이상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2, 3번 조건을 다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조건입니다. f'-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f'(x를 여기 왼쪽에다 써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12-4a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15-4a가 0보다 큰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4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얘랑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이번에도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f'1은 해보시면은 6 플러스 2a가 나오게 되겠고요.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자, 1번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 보겠습니다. 2번 조건에선 이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만들고서 그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f'에다가 0만 딱 붙이면 판별식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짝수 판별식 쓰시게 되면요, 아까 전에도 했었지만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그게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따라서 a제곱이 9보다 크다니까 결국 a가 3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대칭축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이 대칭축 찾으시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두 근의 합의 절반.
자, 두근의 합,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로 생각하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3분의 마이너스 2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은 뭐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a가 바로 p였던 겁니다. 자, 그러하시면 나는 저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단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시게 되면요 6a 마이너스 3 음수 곱했으니까 부호 방향은 반대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조건도 나오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을 친 부분들을 다 추합해가지고 결국 1번도 만족해야 되고 2번, 3번까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겹쳐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할 게 아니라 겹쳐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A가 처음엔 4분의 15보단 작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는 4분의 15보단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단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분의 15보단 작으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A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1번 조건에서 아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겹치지가 않네요. 자, 그럼 A는 3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됐던 게 3보다 큰 걸로 좀 바뀌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A가 3번에서는 6보단 작고 마이너스 3보단 컸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딱히 얘랑 겹치는 부분 생각하면 얘가 조금 더 작은 범위, 쏙 들어가는 범위니까 얘를 그냥 곧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A는 3보다는 크고 4분의 15보다는 작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137번은 조건을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136번 풀 때는 선생님 그냥 한 가지 조건만, 1번 조건만 가지고 그냥 바로 끝냈었잖아요. 얘는 왜 안 돼? 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거고 137번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위에 있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아까 136번의 상황이 이러했었죠. 지금 마이너스 1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했었고 1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을만 가지고도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막 1번 조건이면 막 경우가 막 다양해지고 막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f'-1은 0보다 작아야 했습니다. 자,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f'이 반드시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인 부분이 존재해야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그 프라임 값이 0보다 작겠죠. 자, f'이 이렇게 아래인 부분이,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x축이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번 조건처럼 막 판별식을 해서 그게 0보다 크다를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고 1일 때는 양수여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1이 꼭 여기 있으라는 법이 있나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니까 당연히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겠지만, 자, 1일 때 함수값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려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1이 왼쪽에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는 막 아까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한쪽으로 1이 이쪽에 있거나 저쪽에 있거나 막 생각해서 대칭축으로 해가지고 1이 그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하게도 그래서 첫 번째 조건만 있어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최대 3개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요 한 가지만 생각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8번이랑 139번입니다.
네, 요거는 못합니다. 138번이랑 9번이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다음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 138번에선 이 4차 함수 fx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크게 모양이 4가지입니다. 자, 4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너무 크게 그렸네.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 4가지 모양 중에서 유독 독특한 애가 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애들은 극소값은 다 갖고 있는데 극대가 없어요. 반면에 얘는 극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138번에서 원하는 건 함수 fx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야만 했었었죠. 즉 f'x는 0이라는 3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와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저는 이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f'x는 0이다라는. 해보시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ax는 0이다라는 저게 식이 나옵니다. 우선은 뭐 4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4로 나눠주시고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a는 a는 ax는 0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x로 묶어주시게 되면요.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현재 그 실근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실근 하나는 x가 0이면 되니까 실근 하나는 나오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에서 근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근이 2개가 더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파란색은 0이다라는 2차 그 방정식을 만들게 됐을 때 여기서 실근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저거 판별식 적용하시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9-4a가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고 결국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근 하나, 그래서 근 2개, 그래서 근 3개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근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파란색 파란색 색을 칠한 이 2차 저기 방정식에서 근이 0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0, 0, 또 다른 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새 실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무슨 말까지 해줘야 된다? 이 파란색 방정식은 근으로 누굴 가지면 안 된다? 근으로 0을 가지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진짜 0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습니까? a. 자, 근데 그게 절대 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a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a가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맞지만 0이면 안 되니까 구간이 둘로 나뉘어서 a가 0보다 작거나 혹은 a가 0과 4분의 9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a는 0보단 크고 4분의 9보단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두 가지를 같이 써주셔야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9번입니다. fx가 이번엔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극값을 하나만 가지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나머지 그림 새 그림처럼 해달라는 거죠. 자, 얘는 뭡니까? f'x는 0이다라는 이 연립 3차 방정식에서 중근 혹은 뭐 3중근 그리고 또는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재활용 합시다. 지금 어차피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 이 녀석이 중근에 갔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허근까지 갖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서, 자,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식 정리했더니 x 4로 나눠주고 x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이다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경우 허근을 갖는 경우로 생각합시다. 이미 근으로는 누굴 갖고 있냐면 x는 0이다를 실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으로 0에다가 나머지 근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즉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즉 판별식이 요거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근을 가져도 되는데, 자,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첫 번째를 생각해보면 근이 일단 0은 하나 있는데 0을 갖고 여기서 뭐 알파 요 파란색 방정식에서 알파를 가져도 되겠고요. 아니면 근이 0에다가 여기서도 근이 다 0, 0 해서 3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0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중근을 가지게 되겠고, 자, 그리고 중근으로 세 가지 0을 다 가질 수는 있을까요? 자, 3차 방정식이 근으로 0을 세 가지나 가지려면요, 반드시 ax 세제곱은 0이다 꼴이 되어야만 해요. 네, 근이 3개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도 근이 어쨌든 0, 0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야,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근데 그럼 0, 0이면 뭐 말이 안 되잖아. 0, 0이면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 3중근을 가질 일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또 있냐면 근 하나가 0인데 중근을 가진다는 게 또 다른 근 하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을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파란색 2차 방정식에서 근을 0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진짜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 집어넣었을 때는 a만 남는데 그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뭐까지 생각한다? a가 0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a가 0이면 어쨌든 중근을 갖긴 하거든.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파란색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a가 0이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 돌려보시면 저게 9 마이너스 판별식이 9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요. 또는 a가 0이어도 괜찮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 두 가지를 써주셔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공부를 해두시고 조금 숙달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의 최대값부터도 또 이렇게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